그게 끝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평면좌표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뭐 내분점, 외분점 공식도 못 외웠다. 혼나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뭐 이것도 뭐 여러분들 다 유도 정도 다 해봤어야 되는 것들이고 내분점, 외분점 공식도 내가 유도해줬었죠, 다. 선생님 사실 뭐 내분점, 외분점 공식 고등학교 때 안 외워가지고 그냥 외워서 쓴 게 아니라 그냥 유도해서 썼어요. 되게 많이 썼었는데.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이제 활용으로 넘어가면 뭐 평행사변형, 그 다음에 무게중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에서 나오는데 그런 것도 이제 중학교 도형하고 연계가 되는 거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딱 두 개의 공식 배우고 끝이에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랑 도형에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고등학교 때는 좌표 평면에서 도형을 다루는 것이 되겠고 중학교 때는 그냥 도형을 다루죠. 좌표 평면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좌표 평면화 시켜주냐, 좌표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이 좌표를 부여하게 되면 이런 도형의 방정식, 이 도형을 다루는 것들이 약간 대수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중학교를 기하학이라 불렀으면 이런 고등학교 때 좌표 평면화 시켜서 도형을 다루는 거를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해석 기하학이라고 부릅니다. 해석 기하학. 그래서 뭐 좀 달라지죠. 많이 달라지죠. 공식들도 다 나오게 되면서 달라지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뭐 유형 1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제일 중요한 거는 좌표 평면화 시키는 건데 435번에 보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10이 되도록 하세요 라고 이제 나오는데 다 줬었는데 받아갔어요? 그거예요? 왜 하나 더 받아가야 되네? 좋습니다, 선생님이. 자, 그래서, 하여튼 뭐,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그냥 흔한 문제죠. 이런 거는 어디 있겠냐? 그래서 많이 시험 문제 나오면. 그냥 페이지 있겠죠? 뭐, 틀리면 이제 지구를 떠나야 되는 문제들이겠죠, 이런 거 거의 뭐. 그죠? 뭐, 가비상표 공부 같은 문제가 나왔는데 틀렸다. 일단은, 이제, 자괴감이 들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들면서, 내가 이걸 왜 튀었을까? 그러지 않겠냐, 형들아? 이런 거 틀리면? 자괴감이 들 수 있겠죠, 이런 거는? 네. 그죠? 뭐 이런 거 틀리면 이제 자괴감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 실수하지 마시고, 점과 점 사이 둘이 빼가지고, 빼면 a 빼기 1인가요? a 빼기 1의 제곱. 뭐 여기서 빼면 a 빼기 8의 제곱. 루트 씌워준 게 이제 루트 10이다. 뭐 이런 문제죠? 이게 항상 일찍 오는 수민이가 늦게 오면서 이제 자리를 이제 앞쪽으로 가까워졌죠, 되게? 선생님 항상 감기 있으면 안 낫고 있어요. 저번 주부터 낫다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계산하면은 이게 몇 차 방정식이 되냐? m을 제곱하면 몇 차 방정식이 되냐? 2차 방정식 2a 제곱. 다 감기에 살아남아야 되는데 지금 걸리고 있으면 안 되는데 36 88에 64 100 제곱하면 10 a제곱 마이너스 14a 이로 나눈 겁니다. 90하고 50하고 5니까 빼면 플러스 45 95, 45 하면 되죠? a 빼기 5, a 빼기 a 값 4이니까 답은 5 또는 9니까 답은 24가 되겠죠? 뭐 이런 문제들 뭐 틀리면은 큰일 날 만한 문제죠. 제일 중요한 거는 좌표를 정해주는 거고 모르는 좌표가 나왔다. 형준은 어떻게 하라고 했잖아요. 모르는 좌표가 나왔다. 그냥 뭐 미지수 써주면 되는 거죠.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미지수를 써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유형 2번 같은 거리에 있는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해서 좀 어려운 게 있나요? 뭐 다 쉬운네. 좀 어려운 걸로 갈까요? 400 몇 번으로 갈까요? 441번? 이 441번을 외심이잖아. 외심이 되게 자주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색꼭지점이 있으면 이렇게 외심을 구할 수가 있는데 뭐 A가 뭐 2,2 뭐 찍고 B가 뭐 마이너스 2,0 찍고
그러면 C가 4,0을 찍었다 쳐봅시다. 이렇게. 외심은 다 이 세 삼각형으로부터 꼭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어야 되는데 외심을 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소희야 여기서 외심 어떻게 구한다는 얘기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외심 어떻게 구하죠? 여기서 외심 이 문제는 한번 다시 읽어봐. 외심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오좌표라고 하면 A, B라고 본 다음에 요 길이가 다 어떻게 된다? 같다 라고 해서 외심이니까 그래서 OA, OB, OC가 같다 라고 해서 이렇게 주면 식을 몇 개 준 거죠? 이렇게 주면 식을 2개 준 거니까 미지수가 2개예요.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근데 왜 우리가 직방까지 배웠잖아. 또 외심을 찾는 방법이 또 다른 게 있어요. 기억나는 거 있나요? 소희 외심 또 어떻게 찾죠? 힌트를 주자면 여러분들 이런 삼각형이 있었을 때 이 외심은 다 거리가 같기 때문에 이게 다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이게 다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이쪽도 이렇게 내리면 다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다 수직 이등분이 됩니다. 외심에서. 그래서 또 구하는 방법은 뭐냐? 요 AB의 수직 이등분선, AB의 수직 이등분선과 뭐 BC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구할 수도 있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외심이기 때문에 요 AB의 수직 이등분선과 뭐 2개만 구하면 되겠죠? 3개 다 나오는데 수직 이등분선과 뭐 BC의 수직 이등분선의 뭐를 구하면 된다? 교점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좀 쉽게 냈는데 왜 좀 쉽냐면 이 A좌표를 좀 구하기가 쉬워요. 왜죠? 우리 형준아 왜일까? 이게 같은 높이예요. 이게 마이너스 2,0이랑 4,0이 같은 높이니까 이거의 수직이등분선은 되게 쉽게 나오는데 이거 중점이 1이거든요. 수직이등분선이 이게 나오는데 이게 x는 1이에요. 그냥. 수직이등분선 x는 1이거든요. 그냥.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는 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외심의 x좌표는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높이이기 때문에 수직이등분선 구하면 이렇게 x는 뭐에 대해서 나오는데 중점을 지나가는 거니까 이 중점 구하면 1이기 때문에 이 x는 1 위에 원의 중심이 있어요. 무조건. 그래서 이게 x좌표가 뭐가 된다? 1,b로 그냥 이렇게 금방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둬야 돼요. 이 계산을 할 때 그냥 다 노가다 계산할 수 있죠. 첫 번째 방법을 쓸 수도 있고 두 번째 방법을 쓸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걸 같이 써서 이런 식으로 빨리 구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계산이 훨씬 더 줄어든다는 거죠. 계산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 볼 때 상당히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그래서 그리고 1 금방 구한 거야. 왜냐 같은 높이잖아 이게. 0, 0 똑같잖아. 중점 1이죠. x 1 위에 있는 거야. 원의 중심이. 수직이등분선이니까 BC의 수직이등분선이 x는 1이에요. 이게 이제 마이너스 2,0 보니까 x 1 위에 있다고 수직이등분선 나오기 때문에 쉽게.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요거 1인 거 알았으니까 그냥 뭐 요거 2개만 해도 끝날걸요? 5의 6이? 뭐 이쪽 해도 끝나겠죠. 간단하게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외심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운 것들을 통해서 찾는 연습들을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주면은 그림 그려놓고서 이거 어떻게 찾지? 내가 배운 걸로 어떻게 찾아낼 수 있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셔야지만 나중에 응용 문제를 풀 수가 있지. 그냥 뭐 주면은 외심 이렇게 찾는데 왜요? 뭐 이런 식으로 가서는 나중에 응용이 안 돼요. 해보면 알겠지만 그런 식으로 공부해 가지고는 그리고 이제 뭘 찾아야 될지도 자기가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항상 끊임없이 배운 걸로 어떻게 찾을지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만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성적을 잘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외심 나오면 그냥 길이 갖다 놓으면 그냥 왜요? 뭐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잘 안 늘어. 머리를 굴려야 됩니다. 우리 머리가 장식용이 아니에요. 굴리면 잘 돌아갑니다. 그죠, 형들아? 우리 머리 장식용 아니잖아. 그지? 돌리면 잘 돌아갑니다. 안 돌리려고 해서 그렇지. 머리 쓰지 않으려고 해서 그렇지. 쓰다 보면 잘 돌아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세변의 길이를 구해서 뭐를 유추하는 거냐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냐. 그래서 삼각형 문제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뭐를 구하는 게 국룰이냐면 세변의 길이를 구하는 게 국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직방을 배웠기 때문에 수직한다는 개념도 다 배웠잖아, 직방에서. 기울기의 곱이 뭐가 되면 수직하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면 수직하니까 직각삼각형도 뭐 피타고라스 정리로 줄 수도 있겠지만 기울기로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직하다는 거를 주는 방법이 피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직각삼각형 할 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것도 이런 식으로도 이제 응용해서 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번 시험 범위에 여러분들이 직방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직방이랑 연결해서 충분히 출제될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단원에 다 뛰어넘어서 응용될 수 있는 것들을 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배운 것들이 다 가능하잖아요. 뭐 불가능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440번을 봤더니 A가 6,0과 1사분면 위에 있는 B, 뭐 1사분면에 있는 B, A, B인데 A, B가 1사분면이니까 둘 다 아니다 라고 하면 되겠고요. 삼각형 OAB가 대충 그림 그려볼게요. OA 6,0 B가 여기 있겠죠? 이게 정삼각형이에요. 이게 세변의 길이가 같은 거죠. 정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결론은 이게 6이니까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정삼각형은 기본적으로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수직이등분선 위에 뭐가 있을 수밖에 없냐면 이 B좌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이 B좌표의 X좌표는 100% 3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여기서 뭐 OB 그 다음에 AB의 길이가 몇이다? 뭐 이게 6이니까 뭐 6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구할 수 있겠지만 당연하겠지만 뭐 그림 그려보면 알겠지만 A는 3이에요. 볼 것도 없이. 그리고 여러분들 뭐 당연하겠지만 이걸 중학교식으로 푼다 그러면 이게 3이면 이게 60도니까 1대 루트 3대 2니까 여기 루트 3이니까 이게 3 루트 3이거든요. 이 길이가. B가 3 루트 3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뭐 구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되게 많다는 얘기죠. 당연히 뭐 이렇게 구하라고 내면 될 것 같긴 하겠지만 문제에서는 우리가 그 틀에 꼭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수학은 푸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뭐 5A, 5B가 6이다. 이거 뭐 못 쓰는 사람 있겠냐? 이거 뭐 지나면 강아지도 쓰지 않을까 이런 거? 그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이거 쓰겠죠. 그죠? 그죠? 지금 백양고도 열심히 감기가 유행하고 있었던 것 같고 화수는 괜찮니? 백양은 애들 되게 많이 아프던데. 그래서 잘 이겨내세요. 어차피 공동체 생활 하니까 학교 안에 뭐 바이러스가 겁나 떠다니고 있겠죠. 컨디션 관리 잘하면 이겨내는 거고요. 못하면 이제 감기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답은 사실 뭐 이렇게 안 풀어도 답은
B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3, 루트 3이 된다는 거는 뭐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굳이 뭐 5A랑 5B가 6이라고 해서 뭐 연방 때려가지고 뭐 거리 공식을 안 쓰더라도 이건 안 풀어줄게. 이건 여러분 다 할 수 있잖아. 이 정도는. 뭐 정과점대 공식 쓸 때는 거는. 다른 방식들로 많이 풀어주는 방법을 할 테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444번 같은 경우가 직각 이등변삼각형이 나왔죠.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잠도 깰게요. 우리 수민이가 지금 아파가지고 이렇게 나의 그 뒷길을 걷는 듯한 느낌이 좀 있는데, 응? 다들 병원 가서 일단 주사를 맞으세요. 주사 맞고 약도 강하게 써달라고 하고. 선생님은 잘 못 쉬어가지고 잘 못 나는데 여러분들은 잘 쉬세요. 못 쉬어가지고 주말에도 엄청 바빠가지고 쉬지를 못했는데. C가 90도다 라고 했네요. C가 90도라는 얘기는 AB의 제곱이 이 빗변이죠. AB가 C가 90도라는 얘기는 AB의 제곱이 뭐 AC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의 합과 같다. 뭐 이런 얘기죠. C가 90도라는 얘기는 AB가 빗변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직각 이등변삼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또 AC랑 BC가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또 길이가 같습니다. 직각 이등변이어서 식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대충 뭐 이런 느낌인가 봐요. 그래프를 그리면 잘 모르겠는데 뭐 왼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하나도 그리고 길이도 같다.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AB의 제곱은 빼가지고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2a니까 4a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a가 맞나? 잠깐만.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4a네. ac의 제곱은 2의 제곱, a 마이너스 1의 제곱 되고, bc의 제곱은 2a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a 제곱. 계산이 이렇게 예쁘진 않네요. a 값이 아마 여기서 2개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뭐 2개 나왔을 때 AC, BC 같은 거 하면은 하나로 줄어들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2개 나오지 않냐? 계산하면 2차 공연식이니까 아니냐? 계산을 해볼까요? 아, 잠깐만. 이거 AP 제곱할 때 이거 1의 제곱 안 했네? 자, 1도 써줄게요, 뒤에다가. Y좌표끼리 차이도 제곱해줘야 되니까. 1의 제곱해서 4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2가 되겠고, 4 a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 4a 제곱 플러스 4a 더하기 1 더하기 a 제곱. 4a 제곱 이렇게 없어지고, a 제곱 2개 있으니까 2a 제곱. 넘기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8a에서 2 빼니까 플러스 6a가 되는 것 같아요. 더 없애. 상수는 6인데 2를 빼니까
4가 되겠죠? 2로 약분하면 A 값이 두 개가 나오네요. 음수로. 이제 AC랑 BC가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AC랑 BC가 같으려면 얘하고 같아야 되죠. 둘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5인가? 여기까지랑 요 뒤에 2A제곱 5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요 둘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넘기면 4A제곱 넘기면 플러스 6A 넘기면 마이너스 4는 0 이로 약분하면 2A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2A A 플러스 2 마이너스 2니까 A가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네요. 공통적으로 성립하는 거는 A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걸 알겠네요. 답은 A는 마이너스 2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다다다 문제처럼 이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몇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거리의 제곱에 거리가 제곱이 되는 경우랑 거리가 그냥 거리의 합이랑 최고값이 다르다겠죠? 두 개로 나눠진다겠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AP 더하기 BP가 최고다. 이건 그림으로 푸는 문제죠. 왜냐면 이게 다 루트가 씌워져 있기 때문에 최소값을 못 구해요. 이거는 그래프로 해가지고 직선이 나오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래프로 해서 직선 쪽으로 나오도록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제곱이 되는 경우가 있죠. 제곱이 되는 경우의 최소값은 2차 함수의 최대치수. 이게 두 개가 돌아갈 수 있다겠죠. 뭐 A에 대한 2차 함수, B에 대한 2차 함수에서 이거는 2차 함수의 최대치수 문제로 간다겠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했죠. 제곱이 되냐, 제곱이 아니냐에 따라서 문제가 완전히 바뀐다고 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446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두 점이 있고요. 직선 위에 P점이 있어요. 그래서 A점은 2,6이고 B점은 4,8이고 P점은 있는데 P점의 좌표를 뭐 A 좌표, B 좌표 하면 A, B라고 볼 수 있는데 이 A, B가 어디 위에 있다고 했냐면 Y는 X 플러스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B는 A 더하기 2가 됩니다. B 대신에 A 더하기를 바꿔요. 그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P점이 직선 Y는 X 플러스 2 위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B 자리에다가 A 플러스 2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AP 제곱이랑 BP 제곱을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2차 함수의 최대치수로 갑니다. 자연적으로. 공식 쓰면 되죠. 요거 A-2의 제곱. 요거 6 빼주면 A-4의 제곱. 여기까지가 AP의 제곱이고 그다음 BP의 제곱은 A 빼기 4의 제곱. 여기를 빼면 A-6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2차 함수 최대치수가 나옵니다. A가 2차 함수 최대치수가 되는 거죠. 보자마자.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되겠고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이 되겠고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이 되겠고 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36이 되는 거니까 이제 다 합치면 4A제곱 A제곱은 4개 나왔고요. 1차 개수는 마이너스 10이죠.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2. 상수는 사실 중요하지 않은데 20, 36, 72. 그래서 이거 아래로 블록이 되겠고요. A의 최대값은 언제냐? A가 몇이 되죠?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8분의 마이너스 30이니까 A가
4일 때가 최소값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해칭축 마이너스 2, 답은 4일 때 4를 집어넣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4를 집어넣으면 최소값이 나오겠죠. 최소값은 4, 16에다가 4 곱하면 64, 4 곱하면 4, 2, 8, 4, 30, 128 더하기 72니까 답은 8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2차 함수 채채수로 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엄청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잘 구하시면 되겠고, 447번 같은 문제 있잖아. 447번. 이거 여러분 셀에서도 나왔겠지만 삼각형 세점으로부터 최소가 되는 피해 좌표는 이거 증명하면 다 나오겠지만 무게중심 좌표가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제곱해서 값이 최소가 되는 걸 뭐 이렇게 2차 함수 최소도 구해도 되긴 하거든요. 세점으로부터. 근데 그냥 알아두세요. 무슨 좌표가 된다고요? 이 최소가 되는 좌표가 무게중심 좌표가 돼요. 아마 그게 셀에서 아마 증명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447번 같은 문제를 풀 때 P좌표는 X좌표에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면 될 거예요. 아마 쌤 보면은 몇 페이지 있더라? 한번 나중에 보세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계산을 다 추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게 많아야 돼. 일단 몇 페이지 있냐? 잠깐만. 1070번에 있었나요? 1070번에? 1070번에 나왔고, 이걸 뭐 증명하시오가 또 어디 나오냐면 1098번에 나와요. 1098번에 보면 이 세 꼭지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다른 게 무게중심임을 설명하시오를 그때 다 증명을 해줬어요. 2차 함수 최초로 다 증명을 해줬습니다. 1098번에서.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447번을 풀 때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곧바로 2차 함수 최초를 구하기보다는 그냥 곧바로 무슨 좌표를 구하게 된다면 무게중심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당연하겠지만 뭐 무게중심 구하는 건 뭐 바람과 같이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된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447번 같은 경우. 그러니까 계산 줄일 수 있는 것들은 다 알아두세요. 뭐 알아보고도 나쁠 게 없어요. 네, 저는 힘들게 다 계산할 겁니다. 저는 우직하게 가겠습니다. 우직하게 가다가 점수 안 나오죠. 이제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최대한 갖다 써서 갖다 쓰시면 돼요. 제곱의 합의 최소값은 무게중심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나중에 갖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제 드디어 이제 거리에 관련된 문제들은 다 완료가 됐고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내분점, 외분점이 나오는 거죠. 이 내분점, 외분점이 조금 더 문제가 드라마틱하게 응용이 더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448번에 보면 수직선 위에 두 점 A, B에 대해서 생분 A, B를 2대3으로 내분하는 점, 2대1로 외분한 점을 구하고 그거의 중점을 구하라. 이 문제도 여러분들 학교 시험 문제 나온다고 치면 앞장에 있을 만한 문제죠. 그냥 계산해서 구해라. 그죠? 야, 근데 느낌으로만 봐도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그림만 그려도 이게 마이너스 2랑 3이잖아. 하나, 둘, 셋, 넷. 이거는 2대3으로 내분하는데 0이죠. 볼 것도 없지 않나요? 이게 P예요. 그 다음에 2대1로 외분하잖아. 2대1이거든요? 2대1. 이게 거리가 5니까, 그래서 5만큼 더 가야 돼요. Q가 아마 8에 있을 거예요. 2대1이니까 이것만큼 더 가야 되거든요. 5만큼 더 가야 돼. 그래서 PQ의 중점은 4예요. 답은 이제 다른 거죠. 그림 그리면 계산할 것도 없어요. 그냥 보입니다. 엔나타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많이 풀었어요. 그냥 뭐 공식 안 쓰고 2대3? 딱 봐도 0이네.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2대1?
그럼 1이네. 5네. 5 더 하면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개념적으로 그냥 그림 그리고 푸는 적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꼭 공식을 꼭 써야만 하냐. 그런 이제 편견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림 그리면서 푸는 방법도 있고, 뭐 별의별 방법 다 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그림과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응용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맨날 뭐 공식만 갖다 쓰고, 그림은 저 멀리 가라. 나는 일단 공식돌이다. 공식만 맨날 쓰고 이러면 절대 응용력이 생길 수 없어요. 걔가 뭐 천재가 아닌 이상은. 뭐 다들 천재가 되고 싶어 하지만 뭐 천재는 거의 없으니까. 그죠? 천재였으면 참 우리가 좋았을 텐데. 수학 공부할 때. 어렸을 때 수학 같은 거는 사실 뭐 영어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되게 많이 했는데 좀 살다 오면 되지 않을까. 뭐 그 다음에 이제 450번 같은 문제도 나오는데 한번 풀어보세요. 겁나 쉬운 문제입니다. 450번. 교육청 기출인데 뭐 몇 점짜리일까요 이게? 0,4랑 2,3에 A는 2대의 외분한 점을 구한 다음에 외분점을 구하고 다 콤마 A인 것 같긴 한데 그냥 딱 봐도 여기서 얘랑 이제 외분점과 원점하고의 거리 공식을 써라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외분점 4,2 맞나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거리 공식 쓰면 뭐 4의 제곱, 2의 제곱이니까 루트 20 나오면서 2루트 4의 제곱, 2의 제곱이니까 루트 20 나오면서 암산해도 뭐 2루트 5가 금방 나오죠. 뭐 이런 문제들 여러분 맞으라고 내는 문제들이에요. 틀리면 혼난다, 안 혼난다? 혼난다. 그죠? 우리 수민이 죽지 마시고요. 힘을 내세요. 선생님이 약을 줘야 되나? 주사도 맞았어? 주사를 맞아야 된다니까. 이게 요즘 감기들이 독해요. 지금 감기가 독한 걸까? 우리의 면역력이 떨어진 걸까요? 이번 감기가 독하대요. 시간에 뭐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너무 그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녀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졌을 거예요. 거기다가 감기까지 독하니까 요즘 감기 걸리면 뭐 애들이 기본이 뭐 2주요 뭐 이러더라고 그냥 한 주 만에 거의 잘 안 났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컨디션 관리 그러니까 잘 쉬어야 돼. 근데 감기는 약이 사실 없어요. 낫게 하는 약이 없습니다. 진통제랑 그래서 맨날 병원 가면 하는 얘기 있잖아. 진통제랑 뭐 이런 거 더 준 다음에 쉬세요. 쉬어서 나는 게. 자, 452번. 자, 이런 문제들은 뭐 선생님들이 이제 단골로 내는 문제들인데 A, B 위에 이렇게 쓰는 거죠. A, B 하나 좀 그어주고 가평면에서 얘가 마이너스 1,2고 얘가 3, 마이너스 2예요. 근데 AC가 3BC. 그러니까 AC가 3BC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가 AC 길이가 1이면 BC 거리는 뭐가 되는 거야? ABC 길이가 1이면 AC 길이가 3이 되는 거야. 요런 게 뭐냐? 그러니까 B로부터 거리는 1인데 A로부터 거리가 3이 되려면 이쪽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치? 여기 어딘가 여기 C가 있는 거야. C가 있는데 요 거리가 1인데 요 거리는 뭐가 되는 거죠? 3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C의 좌표는 A, B로부터의 3대 1 외분점이 되는 거죠. 그림을 그려보면. 그래서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이걸 찾는 거죠. 요런 거를 이렇게 줍니다. 보통 우리가 3대 외분점 찾으라고 주지 않아요. 3대 외분점 주는 거는 너무 그냥 야 공식 써! 뭐 이런 문제잖아. 이렇게 안 줘요. 그림 그리면서 찾아보라고 하고요. 그림 그릴 때 대충 이렇게 그리세요. 수직선에서.
이것도 뭐 좌표 평면화 시켜가지고 뭐 정확히 찍어가지고 뭐 그리고 그러면 복잡하니까 수직선에서 그리되 자, 팁이에요. 수직선에서 그리되 X좌표를 대서 비교해서 그리세요. 그러니까 A좌표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왼쪽에 그리시고요. X좌표 기준으로 그릴게요. X좌표. 다대하게 그려봤자 쓸데가 없어요. 자, 454번 하고 456번 지금 풀어보세요. 시간 줄 테니까. 이거는 뭐 풀어도 되고, 요거는 금방 나왔죠? 452번은? 454번하고 456번? 풀고, 유식. 평면좌표는 금방 끝낼 것 같아요. 뭐 별로 할 게 없어요. 그치, 소희야? 평면좌표는 뭐 별거 없잖아, 사실. 뭐 사실. 닦아놓고 얘기해서. 직방이랑 원방 정도 가져야지 이제 아주 신나게 되는데. 자, 그럼 t로 이렇게 나오죠. 공식을 쓰면 매분점을 쓰시면 1 플러스 t 대 t로 외분한 점 나오고, 얘가 어디 위에 있다 그랬냐면 y는 x-4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구하시는 문제가 되겠죠. t가 되고 있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7이 되는 것 같고요. t는 마이너스, 왜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왜 음수 나오죠? 뭐 잘못했죠? 해주세요. 아, 부호 반대로 뺐다. I 플러스랑 곱해가지고 뺐어야 되는데. 아, 시정치 아니었어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선생님. 이제 미칠 때가 있는데. 외국점을 잘못 구했다. 뺀 다음에 이렇게 곱하죠. 그래서 A 플러스 T에서 이렇게 곱해서 빼는데 마이너스 4T니까 플러스 4T가 되겠죠. 이렇게 곱해서 3 플러스 3T에서 t를 빼주면 되겠죠. 좌표가 5t 플러스 1, 2t 플러스 3인데 요걸 넣어야 되는데 y는 x-4이면 생각이 된 것 같아요. 그럼 뭐 이럴 때가 있다, 선생님이. 요게 이제 마3이니까 넘어가면 6, 3t t는 2가 나오네요. 계산이 희한하게 되네요, 선생님이. 456번은 가장 긴 선분의 길이는 과연 6유?
그리고 자,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가 기본으로 되는 거죠. 이거를 모든 분을 때려서 그것을 때 B1, B2, B3, B4, B5 이었을 때 원점에서 가장 긴 선분의 길이는 니귿?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 같아요. 어떻게 구하냐? 소리야. 자, 5등분이니까 y좌표는 2씩 떨어지는 거예요. 뭐씩 떨어진다고요? 0부터 10이니까 2씩 떨어지겠죠? x좌표는 5등분이니까 얼마씩 커지는 거야? 4씩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2씩 떨어지니까 얘는 4,8, 얘는 8,6, 얘는 12,4, 얘는 16,2. 이거 50 떨어지면 안 되네? 50 떨어지면 안 되네? 잠깐만. 몇 등분이야? 하나, 둘, 셋, 넷. 6등분이네? 6등분이었네? 하나 더 먹었네? 4까지밖에 없는데? 하나 더 먹었네요? 없다고 쳐. 예, 없었어. 일단 4등분 때렸어야 되는데, 일단 4등분이가 5등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 더 먹었죠? 일단 좌표 나오죠? 맛이 같다, 선생님이. 그래서 P1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4,8, P2가 8,6, P3가 12,4, 그다음 P4가 16,2가 되겠습니다. 좌표할 때 다 나온다는 거야. 왜냐면 5등분 때렸으니까 X 길이는 다 4씩 되겠고 Y 길이는 다 2씩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야, 이거는 또 내분점으로 해서 다 공식을 구하는 애들은 슬픈 거죠. 선생님, 저는 예를 들어 1대 3으로 내분점입니다. 얘는 뭐 2대 3이 이런 식으로 구하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뭐 다 개념 다 닮음이니까. 가장 큰 성분의 길이를 구하면 됩니다. 여기는 OP1의 제곱은 뭐 알겠지만 OP1의 제곱은 4의 제곱, 8의 제곱이 되겠고 OP2의 제곱은 8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이 되겠고 OP3의 제곱은 12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마지막으로 OP4의 제곱은 16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니까 이 중에서 가장 큰 놈이 가장 긴 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야, 느낌상 얘가 제일 기냐? 얘가 제일 길 것 같은데 느낌이? 아니야? 야, 12, 16, 야 이것보다 이게 차이 크지 않냐? 16의 제곱이 256인가요? 256에다가 제곱하면 4죠? 260. 루트 260이 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해보면. 짜자자자잔, 짠짜자잔, 짜자잔. 6 나오네. 답은 6 루트 5가 되겠네. 아닌데? 3이 안 되네. 미안해. 그럼 맛이 갈 때가 있어요. 65면은 5로 돼가지고 13이죠? 끝나네. 2 빼면 끝나네. 2 루트 65가 되는 것 같아요. 답 있어요? 4번. 2 루트 65가 답입니다. 여기까지. 쉬었다 봅시다. 다 해보세요. 노가다. 이거 노가다 하면 되잖아.
자, 또 시작을 해볼게요. 빨리 마무리 지읍시다. 몇 개 안 남았으니까. 국가가 복습할 때 쌤도 복습하세요. 쌤도 뭐 나중에 또 내가 찍어주긴 하겠지만 문제들이 좋아요. 재밌게 풀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분점, 외분점의 활용. 여기가 사실 그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외분점, 내분점의 활용이 뭐랑 많이 나오냐면 넓이랑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요즘 좀 이렇게 하는 문제에서 내분점, 외분점 어렵게 나오면 이게 내분점, 외분점 활용해서 떼내도 나왔는데 좀 어려운 문제들이 그때 떼내서도 몇 번이었냐면 몇 번이었냐? 1093번? 1093번에 보면 떼내 그 내분점, 외분점 활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 활용 문제들이 그 넓이랑 많이 나와가지고 그 넓이의 비가 뭐랑 같아지냐? 높이가 다 똑같으면 넓이 비는 뭐랑 같아지면 삼각형에서 밑변의 길이 비가 되거든요. 이게 자 넓이 비를 줬는데 넓이를 이제 구해봤더니 넓이의 비가 뭐 1대5였어. 근데 이제 높이가 둘이 같은 거야. 그럼 밑변의 길이도 1대5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밑변의 길이가 나오면서 이게 내분하고 외분으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대표적인 좀 어려웠던 문제가 땐으로 보자면 1093번. 이게 1093번이에요. 땐으로 보자면. 그래서 이 넓이를 우리가 구해내서 길이비를 찾아내야 되는 문제들. 이런 게 조금 어렵게 나오는 문제들의 유형인 것 같아요. 보시면 트렌드들이.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런 비스무리한 문제들이 있다고 치면 몇 번이 되겠냐라고 한다면 그 459번 같은 문제가 이제 뭐 넓이로 준 거죠. 그 다음에 뭐 457번도 넓이가 뭐의 넓이의 뭐 2배이다. 이렇게 넓이비로 뭔가를 이렇게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이게 이제 길이비로 가는 거거든요. 밑변의 길이비로.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좀 되고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 기억해 놓으세요. 이거 좀 어렵게 나오니까 별표 하나 쳐볼까요? 나름대로 중요한 문제들이니까 별표 하나 칩시다. 그래서 뭐 넓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이 넓이를 통해서 우리는 길이비를 결론을 구하는 거고 그래서 내분해분을 써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해 놓으시면 좀 뭐 풀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457번도 보자면 선분 BC 위의 점 AB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림을 그리자면 457번도 그림을 그리자면 A좌표가 0,3인데 이제 BC가 있는데 B가 마이너스 1,-3이고 그 다음에 C가 5,3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BC 위에 선분 BC 위에 선분이니까 안쪽으로만 그리시면 됩니다. 이게 선분이에요.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선분 BC 위에 P가 있는 거예요. 요 위에 어딘가에 P가 있는 거죠. A, P가 있는 거죠. 이때 ABP의 넓이가 요 ABP의 넓이가 APC 넓이, 요 APC 넓이의 요 넓이가 요 넓이의 2배다. 이게 2대1이라는 얘기는 밑변의 길이가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2대 1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P점은 BC의 2대1 내분점으로 찾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전형적인 이런 문제인 거죠. 근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대놓고 보이게 주면 좀 쉬운 거고, 이게 넓이를 안 알려주고만 이렇게 구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예요. 아마 이게 1093번이
넓이를 안 줬을 거예요.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해내서 B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게 됐어요. 1093번이 그래서. 어디 넓이를 구해야 되거든요. 일단 뭐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아마 1093번은 OAB 넓이를 아마 구해야 됐을 거예요. 1093번은 우리가 삼각형 OAB 넓이를 구해야 됐었던 문제 같아요. 이거를 이제 안 구하면 풀기가 어려웠던 문제예요. 쟤는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459번을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450, 이건 이제 다 풀어준 거죠, 내가. 뭐 2대 내분점 여러분 뭐 구하면 되겠죠? 뭐 안 풀게요, 여기서. 이게 이제 457번 문제였는데, 뭐 답은 여러분들이 끝까지 구해보시고요. 답안지는 다 여기 있기 때문에 459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추가하다. 자, 요것도 이제 비슷한 문제죠. 여기서도 어디 넓이를 그냐면 이제 OAQ의 넓이를 무엇이라고 줬냐면 16이라고 줬거든요. 여기서 어디를 우리가 구할 수 있냐면 이 OAB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 소희야? 이 OAB 넓이가 몇이죠? 요거를 밑면으로 주고 요거 4가 되겠고요. 높이는 몇이 되는 거죠? 2가 되는 거니까 요 넓이가 4가 나오죠. OAB 넓이가 4가 나옵니다. 그럼 OAQ 넓이가 이게 4인데 이게 16이라는 얘기는 요 나머지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요 나머지 부분이 12가 되는 거고 윗변의 BAB가 1대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또 AB로부터 거리 B는 4대 몇이 된다? 3이 되는 거죠. 외분으로 가면 이게 1대 3이니까 이게 1대 3이니까 요거는 4대 3이 되는 거죠. 넓이 B가 지금 1대 3이에요. 4하고 16이니까 이게 12가 되겠죠? 1대 3이니까 여기서부터 거리 B는 4가 되고 이런 거 3이니까 M 대 N은 4대 3 외분점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분의 M 값을 구하는 거니까 답은 N분의 N 값은 4분의 3이 되는 거죠. 요 문제도 이제 1093번과 비스무리한 문제예요. 쎄네. 잘 보시면 알겠지만 넓이 B를 통해서 길이 B를 찾아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넓이를 우리가 구해내야 됩니다. 주어진 것들을. 안 그러면 문제 풀기가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생각보다 애들이 많이 질문이 나오는 그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쁘게 풀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각형의 활용, 삼각형 말고 사각형의 활용으로 또 넘어가면 그 평사는 어떤 특징이 있죠? 평행사변형은 460번 문제인데 이건 뭐 다 쉽죠? 이렇게 이제 뭐 평행사변형이 뭐 A, B, C, D가 나오면 알겠지만 이 대각선이 서로 어떻게 한다? 서로가 2등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AC의 중점과 무슨 중점이 같은 걸 쓰면 되는 거죠? BD의 중점이 같습니다. 이걸 구해서 쓰는 게 평사고
이 평사가 뭐까지 또 진화가 되죠? 직방을 배웠으니까 마름모로 가게 된다고 하면 이 평사가 마름모로 가게 되면 여기가 어떻게 되냐? 여기서 뭐가 추가되죠? 서로 이웃하는 두 변이 뭐가 된다? A, B랑 뭐랑 같아진다? A, D가 같아지고 여기서 이제 마름모까지 가게 되면 요 특징하고 또 하나가 뭐였죠? A, C하고 B, D가 서로 수직이 됩니다. 수직이 등분이 돼요. 이렇게. 이게 이제 마름모 성질이죠. 그래서 마름모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직방을 다 배웠기 때문에 많이 나와요. 마름모까지. 수직도 다 배웠잖아. 그죠? 이게 90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수직이 등분선이죠. 마름모 나오면 이게 다 수직이 등분선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대각선은 BD의 수직이 등분선, 이 대각선은 BD의 수직이 등분선이고 이 대각선은 AC의 수직이 등분선이 되기 때문에 이게 수직이 등분 개념을 우리가 직방에서 이제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름모가 은근히 출제가 많이 돼요. 생각보다 이제 이렇게 같이 문제에서. 그래서 직방 문제들을 보면 마름모가 나온 것들이 활용 중에 보면 있을 거예요. 일단 알아두시고 이 마름모는 나중에 더 해줄게요. 직방에서 좀 더 달아줄 텐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460번 문제 쉽죠? 왜냐면 AC의 중점을 구해보면 지금 A가 2,5고 B가 0,0이고 C가 A,-1이고요. 그 다음에 D가 5,B인데 중점하면 이 두 개 더한 거 A 플러스 2는 이 두 개 더한 거랑 같다. 그 다음에 Y좌표끼리 더한 거 5 빼기 1은 4죠. 더한 거랑 같다. A는 3, B는 4가 쉽게 나옵니다. 맞으라는 문제죠. 자, 그러면 여기서 463번을 한번 풀어보시고요. 마름모 문제는 462번에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겠고요. 463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무기중심하면 끝나는데 쭉쭉쭉 풀고 이제 푸는 게 중요하죠. 결론은 자기 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다 풀면서 자기 걸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463번을 가장 쉽게 풀기 위해서는 우리 재호야 뭘 하는 게 좋죠? 우리가 뭘 하는 게 중요하죠? 좌표 평면화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몇 번 얘기했지만 왜냐면 좌표 평면화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배웠던 것들을 다 쓸 수가 없어요. 좌표 평면화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좌표를 부여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 B를 원점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좌표를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좌표를 부여하게 되면 뭐 쉽게 이 좌표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되게 쉬워요. D좌표가 딱 봐도 나오죠. 3,1이고요. 하나 더 갔거든요. 두 배 갔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1,2가 되는 거예요. 이 좌표는. C 길이 구하는데 C좌표는 뭐죠? 3,0이에요. 끝난 거죠. 이 좌표 평면화 시켜놓고 보시면요. 문제가 아주 간단합니다. 보시면 이 끝이가 이 C의 길이 더하면 돼요. 이게 1대1이니까 3,1 같으니까 두 배 더 가면 되겠죠. 아닌가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니까 뭐 문제가 뭐 상당히 쉽죠? 그냥 두 점 사이에 뭐를 구하면 끝나는 거죠? 거리 공식을 쓰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 시험에도 좌표 평면화가 안 돼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제문을 뭘 해야 된다? 좌표 평면화를 시키셔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좀 추워하는 것 같으니까 잠깐 껐다.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쉽냐? 이거 뭐 레벨 3짜리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소희야?
이렇게 해놓으니까 3짜리 같아? 거의 뭐 느낌상 1짜리 같은 느낌이죠?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니냐, 재호야? 그래서 이제 답은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에 이제 루트 씌우면 되는 거니까 답은 루트 13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표 평면화 시켜놓으면 되게 쉬워지는 경우들이 많다. 여러분들이 쪼이지 말아라. 좌표평면 안 돼 있다고 해서. 그러면 쉽게 풀 수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도형들은 나올 때마다 잘 머릿속에 넣으세요. 왜냐면 고등학교 내내 나오니까. 도형들의, 중학교 도형 성질들 언급하는 것들은 고등학교 때 이제 쓸 수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넣으라는 얘기예요. 계속 나올 수도 있어요. 앞으로 또. 그러다 보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활용은 이제 무게중심이죠. 잠깐 앞에 언급했지만, 무게중심을 찾는 방법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무게중심은 세 준선의 교점입니다. 중선이 뭐냐?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에 연결하는 선. 우리가 이거를 중선이라고 부릅니다.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에 연결한 선. 이걸 우리가 중선이라고 불러요. 요렇게 중점을 이제 무게중심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닮음이 있죠? 2학년,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겠지만, 이게 이제 서로 평행해지면 닮음이 되면서, 얘와 얘가 1대2 닮음이 되면서, 이게 2대1, 2대1. 그래서 요 AM 좌표의 2대1 내분점이 무게중심이 됩니다. 무게중심을 구하는 방법은 공식을 쓰지 않았을 때, 이 무게중심 좌표 어떻게 구하냐? 먼저 BC의 뭐를 먼저 구해요? 중점을 구해요. BC의 중점을 구한다는 건 1대1 내분점을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1대1 내분점과 요 A 좌표와 2대1 내분점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공식만 알고 있다. 이거는 뭐 도용을 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무게중심이 뭐고, 무게중심이 어떻게 내분점에서도 구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먹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 낼 때도 되게 웃긴 게, 이렇게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내요. 무게중심을 구하라고 내는 게 아니라, 요 BC의 중점을 구하세요. 그 다음에 AM의 2대1 내분점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문제 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도형을 잘 모르는 놈들은 그냥 무게중심 구하면 되잖아요. 이걸 다 구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예요. 그 정도로 암기만 한다는 거야. 지금 뭘 구하라고 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애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수학 공부를 하지만 그냥 다 암기, 그냥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진짜 그렇게 내잖아요. 대부분 애들 다 중점 구하고 2대1점 구한다면 다 그러고 있어요, 진짜요. 근데 이제 좀 잘하는 애들은 보자마자 무게중심 구하라는 얘기구나 라고 해서 이제 바로 무게중심 구합니다. 이런 차이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도용을 시키다 보면 단순하게 암기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또 여기서 또 그 무게중심에서 또 한 가지 또 나오는 특성들이 있죠. 또 자주 나오는 게 뭐죠? 여러분들 기억하겠지만 이 ABC의 무게중심과 요 ABC의 무게중심과 또 뭐의 무게중심이 같냐면요. 요 각각의 별을 뭐 M 대 N 상관없어요. 다 M 대 N으로 내분한 점, PQR로 할게요. 요 M 대 N으로 내분한 점들 요 ABC의 무게중심과 요 PQR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같다 안 같다? 같습니다. 이것도 은근히 나와요. 그러니까 ABC의 무게중심과 M 대 N 다 똑같이 M 대 N으로 내분된 점들의 PQR의 무게중심이 같습니다. 이것도 은근히 나와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제 무게중심의 기본적인 특성들입니다. 이것도 이제 모른다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기본이 잘 안 돼 있다. 개념적으로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정도는 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그래서 뭐 464번 뭐 틀렸다. 지구를 떠나시면 돼요. 404번 무게중심 G좌표 구한 다음에 AG 길이 구하라는데 뭐 튀었다. 뭐 이거 뭐 앞장에나 나올 만한 문제가 되겠고요. 뭐 틀리는 순간 정말 지구를 떠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464번 같은 거는 앞장에 나올 만한 문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조금 낼만한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소희야. 다 비슷한데, 문제가. 468번이, 지금, 이런 문제죠, 468번? 468번이 지금, 이 개념 쓰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각 변들을 다 2대1로 내분하는 점에서 PQR의 무게중심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곧바로 ABC의 무게중심을 구하면 468번을 빠르게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또 모르면 P점 구합니다. Q점 구합니다. R점 구합니다. 다 내분해가지고. 그 다음에 무게중심 구해요. 그러니까 총 몇 번 해야 되죠? 4번 해야 되죠? 내분점 한 번, 내분점 한 번, 내분점 한 번, 마지막에 무게중심 한 번. 근데 이걸 알면 곧바로 한 번 하면 끝납니다. 468번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끝낼 수 있겠죠. 요즘 이런 문제 잘 나오진 않지만, 문제 풀다 보면은 구해내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단축할 만한 개념들은 다 알고 계시는 게, 신상에 이롭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무게중심 구하면 1, 암산도 가능한 것 같은데,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468번은. 암산도 가능한 것 같아요. 보자마자 암산하면 나오는 것 같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평면좌표의 복습을 대략적으로 해줬고요. 자세한 복습들은, 셀을 다시 한번 보시던지, 보면서 하면 좋고, 1등급 만들기는, 약간 요약된 거죠. 너무 어렵지 않고. 너무 어려우면 복습이 아니고, 고난도 문제만 맞추겠다는 생각이니까, 적당히 그냥 평이하면서 좀 달아주는 게 1등급 만들기여서 복습시킬 때 자주 시키는 거고요. 어려운 문제들은 1등급 문제들을 보면 몇 개씩 있을 거예요. 다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고득점을 노릴 것이다. 이런 친구들은 실력 완성 1등급 문제들을 다 푸시면서 선생님께 질문을 해주면 되겠죠. 질문 안 하면 난 잘 몰라요. 여러분들 뭘 모르는지. 자, 이렇게 1강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